디지털 카메라 고르는 기준은 뭔가요? LCD 액정 색상 이런 걸까요? 디지털 카메라 초보자가 선택할 만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카메라에 익숙하면 어떤 기준을 더 봐야 하는지 초보자 때에 쓰더라도 쓸만한 디카는 어떤 기준이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신의 용도. 첫 번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자신의 용도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우시려는 분이 200만 화소의 자동 카메라는 별로 소용이 없겠죠. 화소수는 둘째치더라도 사진을 익히려면 수동 기능이 꼭 필요하니 그런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인물 사진이나 간단한 야경, 풍경을 찍으실 분이라면 자동 카메라가 낫습니다. 수동 기능이 있어봤자 잘 사용을 안 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수동 카메라 vs 자동 카메라. 요즘은 자동 카메라에도 약간의 수동 기능이 있는 디카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수동 기능이 필요하시면 그걸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소수도 간단히 친구, 가족, 애완동물의 사진을 찍어 추억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분께서 400에서 500만 화소 이상의 디카는 애물단지죠. 예술사진을 찍지 않는 이상해야 지금 시점에선 400에서 500만 화소 이상의 디카는 가격만 지나치게 높아 자신에겐 손해가 되기 쉽상입니다. 요즘은 200에서 300만 화소가 보급형이죠. 400에서 500만 이상은 보급형 중에서도 고급, 그 이상은 고급. 1. 휴대성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친구를 만난다든지 어디로 소풍을 가거나 한다든지 할 때 아무 때나 꺼내 들고 찍을 수 있는 디카와 꽤 크고 묵직한 무게 때문에 사진을 들고 나가서 찍을 때는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한 디카가 있죠. 혹시 님께서 전자 쪽의 경우인데 성능만 좋은 걸 사셔서 무거워서 자주 들고 다니지도 못한다면 쓸데없이 돈만 들인 거겠죠? 반대로 날 잡고 출사를 나가는 목적 등으로 사신 분이 휴대성 위주로 산다면 그것도 언밸런스와 구유초 소형 사이즈 vs 하이엔드 사이즈 3. 인물 위주, 배경 위주, 접사 위주, 어딘가를 여행 가서 사진 찍는 걸. 가족, 친지, 친구들과 여행 가서 같이 노는 모습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여행지에 아름다운 풍경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여행지에 조개, 소라, 개 등을 가까이서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어느 정도 나뉘겠죠. 물론 세 개 다 골고루 찍는다고 해도 어느 한쪽에 치우칠 확률이 더 높죠. 그럼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보통 인물은 올림푸스, 배경은 캐논, 접사는 니콘이라고 하죠. 만일 위에 일일을 걸쳐 몇 가지 모델을 선정해 놨는데 그 몇 가지가 기능도 비슷, 가격도 비슷할 경우 위에 같은 걸 따져서 선택해야겠죠. 4. 가격.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넘쳐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휴대성을 위주로 하신다면 최근에 나온 기종 중 작은 사이즈의 자동 300에서 400만 화소를 하시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적당한 돈에 휴대성이라면 200에서 300만 화소 내에서 고르셔야 할 거고요. 혹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약간의 가격차를 보이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비슷하긴 해도 약간 기능이 다르겠죠. 가격대를 생각해서 과감히 자신에게 필요 없는 기능이 있는 디카라면 포기하고 다른 디카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행동일 거예요. 5. 색감. 카메라 회사마다 같은 풍경이라도 색감이 다릅니다. 필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죠. DC 인사이드 같은 사이트에 가시면 올라온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시고 더 마음에 드시는 색감을 지닌 카메라를 고르세요. LCD 액정은 보통 비슷비슷하답니다. 캐논 G 시리즈의 경우 회전 LCD를 장착하고 있는데 단순히 회전 LCD 때문에 휴대성을 원하시는 분이
G 시리즈를 산다면 낭비죠. LCD가 D카를 고를 때의 기준으로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안 봐도 될 듯하군요. 보통 초보자분들이라면 200에서 300만 화소의 휴대성이 좋은 자신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을 때 손바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정도 라고 하면 되겠군요. 요즘은 대부분 담배갑 정도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작았을 경우 남자분들은 손에 쥐기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작은 사이즈가 좋습니다. 디카입니다. 장롱에 고이 모셔둔 고급 디카. 쓸모없죠? 혹은 무거워도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분은 하이엔드를 선택하셔도 좋지만 초보분들은 우선 쉽고 값싼 디카를 한 번쯤은 거쳐가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가격 원하는 모델, 화소수, 기능을 결정했다면 그걸 토대로 여러 회사들의 모델들을 선택하고 그중 가격도 적당하고 기능도 괜찮고 디자인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걸 고르세요. 30에서 5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기타 액세서리도 포함된 가격입니다. 줌 기능은 있는 걸로 사세요. 일회용 카메라도 아닌 이상 줌 기능이 최소 2배 이상 있어야 하겠죠. 기타 액세서리 디카에는 여러 부수적인 물품이 필요합니다. 1. 메모리 필름 대신 2조처음 16에서 32메가 정도의 메모리는 기본으로 제공하지만 써보시면 아실 텐데 최고화 질로 할 경우 몇 장 찍을 수 없고 보통화 질도 필름 1에서 2통 정도 분량입니다. 128메가 정도의 메모리를 추천합니다. 2. 추가 배터리 기종에 따라 배터리가 오래가는 것과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LCD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1에서 2시간 이상 못 버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땐 추가 배터리가 꼭 필요하겠죠. 3. 가방 기종에 따라 작은 가방, 큰 가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휴대성 좋은 걸 사셨다면 그다지 가방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보호 차원으로 하나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4. 청소도구 뽁뽁이, 융 같은 렌즈 클리너 보통 서비스로 달라고 하면 주는 곳 많습니다. 사는 건 대략 5,000원 이의 기타 액세서리에 필요한 걸 한두 가지 더 첨부하시면 될 듯하네요. 후에 카메라에 익숙해지시면 자신이 어떤 기능이 더 필요한지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때에 다시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나을 듯하네요.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